회사에서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아내 미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습니다. 뭔가 감추는 듯한 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그런 톤이었죠. 오늘도 늦어요? 태석 씨? 응, 미안해. 중요한 거래처랑 미팅이 잡혔어. 10시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요. 늦게 들어오면 방해될까봐 자고 있을게요. 고마워. 내일 보자. 전화를 끊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이미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책상 위 달력을 보니 오늘은 수요일. 미정은 수요일마다 임의용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녁 6시. 이미 집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일정이 바뀌었나 싶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래처가 아니라 유아나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매번 접대 자리에서 만나던 그녀가 어느 날부터 개인적으로 연락해 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중견기업 영업부장으로서 스트레스는 많고 집에선 무뚝뚝한 아내와의 대화마저 줄어들고 있었죠. 유아나는 달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웃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서면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아나였습니다. 오빠, 오늘 몇 시에 만나요? 8시에 평소 장소에서 보자.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빠 보고 싶어요. 유아나의 목소리에는 항상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룸살롱에서 만나는 도움이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미정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밀어냈습니다. 미정은 알지 못할 거라고, 이건 그저 스트레스 해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죠. 저녁 8시 약속 장소인 호텔바에 도착했습니다. 유아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원피스에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저를 반겨주었죠. 오빠, 오늘도 멋있네요. 너야말로. 그 원피스 정말 예쁘다. 와인 한 잔을 나누며 회사 이야기, 최근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유아나는 늘 제 말에 공감해 주었고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집에서는 얼마나 오래전에 사라졌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자연스럽게 호텔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유아나의 손을 잡는 순간 미정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이미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관계였고 이제는 죄책감보다 설렘이 더 컸으니까요. 새벽 1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아나가 보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오늘도 좋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 오빠.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모든 불이 꺼져 있었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왜 이제 와요? 미정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거래처랑 미팅 길어졌어. 내가 전화했잖아. 향수 냄새가 진하네요. 뭐? 아, 클라이언트가 여자였어. 가까이서 이야기하다 보니 올맞나 보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뒤따라 들어가니 미정은 이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흥분된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중생활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무서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밀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즐기자는 마음으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미정이 차려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는 동안 미정은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예전 같으면 오늘 하루 일정이나 회사 이야기를 물어봤을 텐데
요즘은 대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가 만든 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늦어요? 미정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요즘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렇군요. 난 오늘 집 대청소할 거예요. 오랜만에 제대로. 미정의 말에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었죠. 출근 준비를 마치고 넥타이를 매는데 미정이 다가와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정한 행동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고마워. 매번 삐뚤게 매네요. 미정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뒤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을 때 미정은 창문 너머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유아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잤어? 오늘도 생각나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오빠도 생각났어요. 오늘은 만날 수 있어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미정이 대청소한다고 했으니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아나의 메시지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내일 보자.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오후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팀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어제 접대 잘하셨습니까? 거래 성사됐습니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제는 유아나와 있었으니까요. 아, 그게 아직 결정된 건 없어. 좀 더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자리에 앉으니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석 씨,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몇 개 나왔는데 버려도 될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아나와 갔던 호텔바 영수증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아, 그냥 버려. 중요한 거 없어. 그래요? 룸살롱 영수증도 있던데.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클라이언트 접대한 거야. 지난주에 거래처 사람들 데려간 거라서 접대비 영수증으로 회사에 청구해야 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거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버릴게요. 저녁은 몇 시에 들어와요? 8시쯤 갈게. 오늘은 일찍 들어갈 거야. 그래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정이 의심하고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일찍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유아나와의 약속을 뒤로 미루고 가정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유아나를 생각하며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순된 감정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아나였습니다. 오빠, 갑자기 생각났는데 오늘 저녁에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망설였습니다. 미정에게는 일찍 간다고 했는데 유아나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하기 좀 그래요.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어요. 결국 넘어갔습니다. 알았어. 8시에 평소 장소에서 잠깐 보자. 하지만 올해는 못 있어. 고마워요, 오빠.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미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급한 미팅이 생겼어. 9시쯤 들어갈게.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갑고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미정이 화가 났음을 알 수 있었지만 이미 유아나와 약속을 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유하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유하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유하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오빠 사실 나 오빠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유하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가 생겼거나 우리 관계를 그만두고 싶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초조해졌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인데? 사실 내가 오빠한테 거짓말했어요. 나 룸살롱 그만뒀어요. 한 달 전에. 뭐? 그럼 지금은 뭐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하나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돈이 필요해요. 학원비랑 월세 밀렸거든요. 오빠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유하나에게 선물이나 식사 대접은 했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00만 원 정도. 많이 필요해서 미안해요. 갚을게요, 진짜. 유하나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금은 3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거밖에 없는데 내일 나머지 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오빠. 유하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그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잠시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곧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룸살롱을 그만둔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밤새 술 마시고 손님들 상대하는 게 이제 좀 다른 일 하고 싶었어요. 유하나의 말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자기 인생이 있고 꿈이 있을 텐데 저는 그저 제 욕심만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야? 일단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따려고요. 오빠 덕분에 용기 냈어요. 유하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10시 반쯤 헤어졌습니다. 유하나는 마지막으로 제 뺨에 가벼운 키스를 했고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하나에게 돈을 주는 건 정말 그녀를 돕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를 더 얽매이게 하는 또 다른 거짓말일까? 지금은 이거밖에 없는데 내일 나머지 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오빠. 유하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그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잠시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곧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룸살롱을 그만둔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밤새 술 마시고 손님들 상대하는 게 이제 좀 다른 일 하고 싶었어요. 유하나의 말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자기 인생이 있고 꿈이 있을 텐데 저는 그저 제 욕심만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야? 일단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따려고요. 오빠 덕분에 용기 냈어요. 유하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10시 반쯤 헤어졌습니다. 유하나는 마지막으로 제 뺨에 가벼운 키스를 했고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길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 식사는 했어? 대답 없이 통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화가 단단히 났나 봅니다. 집에 도착해서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은 깜깜했습니다.
미정은 이미 자고 있겠지 싶었습니다. 조용히 거실을 지나 방으로 향했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미정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9시라면서요. 미안해. 미팅이 길어졌어. 또 거짓말이군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뭘 한 걸까? 무슨 소리야? 진짜 미팅이었어. 그래요? 그럼 난 오늘 무엇을 봤을까요?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와 만나는 것 봤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정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누구를 봤다는 거야? 태석 씨가 늘 만나는 그 여자요. 룸살롱 도움이라고 했나요? 호텔바에서 만나더군요. 미정이 저를 미행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그녀의 말투가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업무적인 만남이야. 그 여자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둘이서 호텔바에서 나와 모텔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모든 변명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요? 당신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웠다는 걸, 그것도 몇 개월 동안이나. 충격에 빠진 미정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정의 눈물,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상처받은 표정.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침실로 향했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들켜버리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미정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들어와요? 미정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었는데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니. 6시쯤 들어올게. 오늘은 일찍 마칠 거야. 그래요? 좋겠네요. 근데 또 거짓말 아니죠? 미정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한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아니야. 진짜 일찍 들어올게.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미정이 유아나의 이름까지 알고 싶어 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걸 알고 싶어? 알 권리가 있잖아요. 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니까.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유아나. 그게 그 여자 이름이야. 유아나. 예쁜 이름이네요. 몇 살이에요? 33. 젊네요. 내 23살 가까이 아래잖아요. 역시 남자들은 젊은 여자가 좋은가 봐요. 미정의 비꼬는 말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정아, 우리 제대로 얘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당신이 한 행동은 이미 했고 나는 그걸 알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당신이 생각해봐요. 미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와 눈물로 폭발하는 것보다 이렇게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난 당연히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 그 여자와는 끝낼게. 정말요?
그럼 지금 당장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끝내요. 내 앞에서. 미정의 도전적인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그런 전화를 하는 건 뭐가 문제예요? 정말 끝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또 거짓말인가요? 미정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제 핸드폰을 들어 제게 건넸습니다. 자, 전화해요. 스피커폰으로. 망설였지만 미정의 단호한 눈빛에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유하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유하나가 받았습니다. 오빠 웬일이에요? 아침부터. 하나야, 미안한데 우리 이제 만나지 말자. 뭐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게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건 잘못된 일이야. 나 결혼한 사람이고 가정이 있어.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유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해해요. 사실 나도 계속 고민했거든요. 오빠가 결혼했다는 거 알면서도 만나는 게 맞나?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알아요. 오빠도 그동안 고마웠어요. 잘 지내요. 유하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끝나네요. 미정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적어도 미정에게는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미정의 시선을 피하는 저를 보며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달라질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난 당신을 바로 믿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미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며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일찍 들어올게. 저녁 같이 먹자.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또 어긴다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미정의 경고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유하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까는 미안해. 아내가 옆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끝내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과의 결혼 생활,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약속대로 6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꽃다발을 샀습니다. 미정이 좋아하는 장미꽃이었죠. 오랜만에 선물을 사니 왠지 가슴이 설렜습니다.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정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요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거든요. 왔어요? 미정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적어도 제가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습니다. 응, 약속대로 일찍 왔어. 이거 너 주려고 샀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꽃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반짝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마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적어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진전이라고 생각했죠. 뭐 도와줄 거 있어?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손 씻고 오세요. 식탁에 앉아 미정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사 이야기, 친구들 소식, 가벼운 일상 대화로 가득 찼을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숟가락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맛있다. 오랜만에 내가 직접 한 요리네. 그러게요. 당신이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도 오랜만이고
미정의 말에는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라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습니다. 미정아, 나 정말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알아. 내가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해야 널 다시 믿게 할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무슨 말이야?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오래 관계를 가졌는지, 모든 것이요. 미정의 요구에 당황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 상처를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고 아마도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제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털어놓을 기회라는 것을. 그런 이야기가 뭐가 중요해? 이제 끝났는데.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고 싶으니까. 미정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룸살롱에서 만났어. 거래처 사람들 데리고 갔다가 이야기를 시작했고 미정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유아나와 어떻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게 됐는지,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다가 어떻게 관계로 발전했는지, 점점 깊어진 관계, 그리고 어제 있었던 돈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의 표정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어두워졌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돈도 줬다는 거죠? 응, 어제 처음이었어. 우리 돈으로요? 가족을 위해 모아둔 돈으로. 미정의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의 돈이었습니다. 미안해. 얼마나 줬어요? 30만 원. 더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을 거야.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난 그 여자에 대해 더 많이 알아봤어요. 룸살롱 가서 물어보고 소셜 미디어도 뒤져보고. 그 여자 당신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충격이었습니다. 유아나가 저만 만나는 게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그 여자는 당신 같은 사람을 여러 명 만나고 있어요. 다 비슷해요. 중년 남성, 돈 많고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다들 돈을 주고 있죠. 미정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유아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여러 고객 중 하나였던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 여자의 직감이죠. 그리고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여자 인스타그램에는 여러 남자들과 찍은 사진이 있어요.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들이죠. 그리고 룸살롱에서도 그녀가 단골 손님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소문이 있대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그저 돈을 위한 연극이었다니. 미정의 말을 들으니 어제 유아나가 갑자기 돈을 요구한 이유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녀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야. 아직도 그 여자를 변호하고 싶어요? 미정의 날카로운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사실 제 자존심이 상한 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돈을 위한 관계였다니. 아니, 넌 오라.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바보가 아니라 이기적이었어요. 당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흔들렸어요. 미정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저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만 채우기 위해 소중한 가정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미정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작은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쉽지 않을 거예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오래 걸리니까. 알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
내가 다시 날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대화 후 우리는 거실에서 오랜만에 함께 TV를 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적어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 미정은 여전히 저와 거리를 두었지만 적어도 같은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연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의 신뢰를 되찾는 게 가능할까요? 다음 날 회사에서 유하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받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세요? 오빠, 어제 갑자기 왜 그랬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유하나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말을 떠올리며 냉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야, 이제 정말 끝내자. 어제 말한 건 진심이야. 갑자기 왜 그러세요? 뭔가 있었던 거죠? 혹시 아내가 알게 된 거예요? 유하나의 직감이 놀라웠습니다. 아니면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응, 미정이 알았어. 이제 가정에 충실하고 싶어? 그래요. 이해해요. 근데 오빠, 그럼 어제 약속한 돈은요? 나 정말 급해요.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미정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하나야. 더 이상 돈은 줄 수 없어. 뭐라고요? 오빠가 약속했잖아요. 난 그 돈 믿고 계획 세웠는데. 유하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 좋아요. 알겠어요. 근데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오빠 아내한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위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이미 다 알아. 내가 다른 남자들도 만난다는 것까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하나가 당황한 게 느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미정이 다 알아봤어. 내가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오빠만 특별했어요. 유하나의 필사적인 변명이 오히려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야, 우리 이제 서로 연락하지 말자. 각자의 삶을 살자. 단호하게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하나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점심시간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아, 나야.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갑자기 왜요? 그냥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내가 요리할게. 당신이 요리를? 미정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저도 요리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응, 간단한 거라도 해볼게. 김치찌개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요. 고마워요. 미정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식재료를 사고 미정이 좋아하는 와인도 한 병 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요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죠. 요리를 하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유하나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제발 전화 받아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시하고 계속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조금 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뭔 냄새지? 정말 요리하고 있어요?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약속했잖아. 김치찌개 만들고 있어. 냄새는 괜찮네요. 미정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일부러 칭찬을, 그것도 아주 소극적인 칭찬을 한 게 티가 났거든요. 고마워.
이제 거의 다 됐어. 손이나 씻고 와.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진정한 회복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유아나의 연락은 계속됐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미정과 우리의 가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비록 실수를 했지만 이제는 그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사라진 술집엔 가정도 사라질 뻔했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